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여야 각 정당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민심 잡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은 공약도 각양각색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국내외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고향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1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515명, 순천에서 491명, 광양 245명, 고흥에서 43명이 신규 확진됐다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 기준 여수에서 530명, 순천에서 420명, 광양에서 235명, 고흥에서 3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도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백신 접종을 마친 지 4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돼 접종력과 상관없이 3일 이내 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일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각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구상들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전남 지역 공약을 문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남을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수와 신안 등의 해상 풍력 발전을 육성하고 동부권에 있는 제철 석유화학 단지를 탄소 중립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호남 지지율 올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에너지 전환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해상 풍력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어민들의 반발도 심하다며 염해 농지와 산업 용지를 활용해 수소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반면 윤 후보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을 뿐 전남권 의대 유치를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과 전남 에너지공사 건립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전남의 의대는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동부권에 닥터 헬기를 도입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에 새로운 농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립의과대학 건립에 찬성한 안 후보는 화순을 중심으로 국가 백신 허브를 조성하는 한편 부산에서 목포를 KTX로 왕복할 수 있도록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전남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여수 광양항 육성을,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풍력, 태양광 개발 중단과 통일 경제 특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군소정당 후보들도 지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야 각 정당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민심잡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박영선 디지털 대전환 위원장에 이어 내일은 송영길 대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찾는 등 텃밭 지지세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호남 30% 목표를 득표로 오늘 나경원 전 대표가 유세를 벌인 데 이어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 중반 또다시 지역을 찾는 등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 당은 특히 3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가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 등 민심 행보를 가속화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전남 지역 투표소가 확정됐습니다. 도내 투표소는 모두 862곳으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대부분 같은 장소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근무 영업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70곳은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투표소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 선관위는 각 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 공보물을 발송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개인별 투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이 큰 가운데 건조한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줄기를 따라 번져가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 반쯤 여수시 오림동 호암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지난 25일에는 순천과 고흥의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되는 등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 1, 2월 들어서 산불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한다든가 소각하고 남은 재를 투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21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2.5배 증가한 상황.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봄철 불청객인 산불이 앞당겨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시군에서는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메말랐고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2.1mm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순천, 광양, 여수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방당국은 논밭두렁 태우기와 담뱃불 등 작은 불씨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에 가실 때 화기를 소지하시면 안 되고 산림과 인접된 논이나 밭에서는 소각을 금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일러 관리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농촌에서는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처럼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화재로 번지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 월출산 인근 농경지입니다. 지난 22일 아침 논두렁을 태우다 불이 번져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영암군 학산면의 한 밭에서는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씨가 야산 인근까지 옮겨붙어 나무와 숲 1,5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보시다시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에는 이렇게 불씨가 쉽게 날려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70%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주요 원인이었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했을 때 2배나 늘었습니다. 소각을 하다 부주의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목재 파쇄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목재 파쇄기는 농사가 끝난 뒤 버려지는 나뭇가지나 콩껍질 등 각종 부산물들을 태우지 않고 갈아서 가루로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소각시키거나 어디다 싸놓거나 이랬었잖아요. 근데 저게 나와서 깨끗하게 처리하니까 처리해서 좋고 퇴비돼서 좋고. 일단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고요. 특히 요즘철 같이 건조한 날씨에 파쇄기를 씀으로써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 기본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은 목재 파쇄기의 무상임대를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보급률 높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와 토크 콘서트를 잇따라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장서궁 현 전남교육감은 지난 26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출판기념 저자 사인회를 개최했고,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도 지난 주말과 휴일 목포와 순천에서 출판기념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도 순천과 목포에 이어 지난 26일에는 나주에서 저자 사인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온은 많이 올라 추위는 한층 누그러졌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여수 8에서 14도, 순천 7에서 17도, 광양 8에서 16도, 고흥 6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8에서 15도, 목포는 7에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날이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올랐다가 다시 평년 수준을 되찾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격렬해지면서 광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걱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전쟁을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에 포탄이 쏟아져 내려 한 치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길 곳곳엔 온갖 미사일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러시아의 폭격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일상은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병원이 폭격에 무너져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들은 건물 지하에 마련된 임시 병동에서 숨어서 링거를 맞으며 겨우 치료를 이어가는 비참한 상황.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광주의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 몸만 여기 있는데 생각만 우크라이나에 써 있어요. 자기 가족만 아니라 모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고향에 있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소식이 언제 끊길지 몰라 온종일 전전긍긍. 먹을 것도 비상약도, 몸을 누일 담요도. 부족한 게 태반인 현지 상황을 알기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보낼 계획이지만 걱정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분노로 이어집니다. Я не смотрю, я даже не понимаю, как вообще в 21 век такое могло даже случиться. Такое не должно быть вообще. 광주에서도 평화를 위해 행동하라는 외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다. 특히 광주에선 42년 전 군대에 의해 시민들의 목숨을 잃은 터라 더 간절하게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들의 하나에 된 목소리라고 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양경찰서가 광양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12시 35분쯤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장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지인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광양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새로 출범할 지주회사 본사를 경북 포항으로 두기로 하면서 광양 지역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 지역에 올 한해 이사고로 개수사업 등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3년 1조 7천억 원,
2024년 1조 5천억 원을 신사업에 확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또 광양제철소 부지를 확장해 전기로와 수소 환원 설비 등 친환경 설비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포스코의 추가적인 지역 투자와 함께 광양제철소의 경영 독립성을 높여 지역과 상생하는 경영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어촌 활력 증진 사업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전남 고흥군을 포함해 충남 태안군과 경남 거제시, 강원 동해시 등 4개 지역을 어촌 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 인구 감소를 막고 어촌의 생활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경도 진입도로와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3일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주제로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미래에셋그룹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경도 일원 62만 평 부지에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 복합 해양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고흥 녹동항과 여수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임의 50%가 할인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고흥군과 전남도가 40%, 선사가 10%를 부담해 주말과 공휴일,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 녹동항과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임을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녹동항에서 거문도 항로에는 쾌속선과 차도선형 여객선 3척이 운항 중이며 50% 할인을 받게 되면 편도 기준 최소 12,500원의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도입한 공공배달앱이 개선 작업을 마치고 오는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여수시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첫 주문 행사로 3,000원을 즉시 할인하는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